책 육아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우선 제가 책 육아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시작해 볼게요.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건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작하게 되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에는 한계도 있고 또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다니까 처음에는 적당한 그림책으로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인터넷 서칭을 시작하게 됩니다. 책 육아 카페에도 가입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한돌 무렵에는 이 책을 아기가 제일 좋아한다더라. 두 돌에는 창작이 필수다. 등등의 선배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기가 두 돌도 안 되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카페에 보면 거실 한쪽 벽면을 책장으로 만들어두고 이 전집 읽혔고 이것도 읽혔고 자연관찰은 이미 끝냈고 창작은 이것저것 있는데요. 더 추가해야 될 전집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라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두 돌밖에 안 됐는데 책 수준은 엄청 높아 보이고요. 글밥도 많아 보이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책보다 몇 배는 더 많아 보이는 책이 꽂혀있는 책장에 조금은 조급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아이도 자연관찰 드려야 하나? 백과사전형 전집을 드려야 하나? 저 전집에 추가된 교구가 좋아 보이네? 하면서 마음이 급해지죠. 제일 편하고 또 돈 안 드는 책육아라고 생각했는데 책육아가 마치 선행학습처럼 돼버리고 이 전집을 꼭 사야지 방문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문 수업도 해보고 책육아가 사교육이 되어버리고 또 적지 않은 돈도 소비를 합니다. 아마도 시작은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책육아로 끝날까요? 이런 조급한 마음 그리고 광고나 엄마들이 입소문에 휘둘리는 이 마음은 아기가 크면은 더 많은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사교육이나 다양한 전집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라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왜 하는지, 왜 이걸 사고 있지,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나만의 교육 철학을 만들어두면 그것이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 잔바람에는 쉽게 흔들리거나 또 동요되지 않거든요. 단순히 전집을 들여서 책장을 채우고 나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나 자기 위안 말고 저희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또 근본적으로 책이란 무엇인지 책 육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인재상과 책 육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책 육아 철학을 스스로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먼저 책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양서를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베이컨은 책이란 넓디 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이다. 이 두 철학자의 말처럼 책을 통해서 우리는 몇 세기 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한 데카르트와도 오늘날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데요. 책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시대랑 가보지 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죠. 요즘에는 영상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시대랑 나라를 들여다보기도 한다지만 또 영상보다 더 스펙타클한 것이 또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을 통해서 주인공이랑 스토리에 대해서 온갖 상상력을 펼쳤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나온 영화를 보고 무척 실망한 적 다들 있으시죠? 그만큼 책은 상상력과 창의력에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책은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데요. 단순히 데카르트의 말처럼 과거의 사람들과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도 얻고 또 나아가서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빌 게이츠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독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빌 게이츠는 하버드 졸업장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책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조언자이자 멘토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책을 읽는 것에 시간을 보내라. 남이 고생한 것에 의해서 자신을 쉽게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조언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데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인생을 안 것은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이 아니라 책과 접촉했었기 때문이다. 책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점과 유익과 효용성이 있습니다. 저는 책류가 하는 이유가 아이가 이런 책의 장점을 다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의 유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마도 책 읽는 기쁨과 행복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책류가의 목표로 정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첫 번째는 책 읽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독서 발달 양상의 그 가장 마지막 단계, 숙련된 독서가에까지 이르러서 책을 읽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작가와 대하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나아가서 창작을 할 수 있는, 뭔가 창조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이 책류가가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한번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저명한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그에 져서 미래가 온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라는 책에서 미래의 인재상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종류의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창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패턴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 남을 돌보는 사람, 또 통합하는 사람,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최고의 부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또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16가지 스킬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스킬을 크게 기초 소양, 그리고 역량, 그리고 성격적인 특성으로 나누었고 세부적인 16가지 스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초 소양으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해력,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산술 능력, 과학 소양,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ICT 소양, 금융 소양, 문화적인 시민 소양 6가지를 꼽았고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소양이죠. 그리고 역량으로는 비판적인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 4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격적인 특성으로는 호기심, 진취성, 지구력, 적응력, 리더십, 사회 문화 의식 이렇게 6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부학장님의 EBS 다큐 인터뷰 내용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콜래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리고 협업, 이 능력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책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작가와 대화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해보고 또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독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으로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런 인재상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는 이런 인재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가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니고 독서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이고 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상 이런 걸 벗어나서 이런 스킬들은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지금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저도 회사생활을 7년여 정도 했는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을 하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적절한 언어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상사 혹은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회사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킬이에요.
제가 대기업 직원으로 일할 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성과도 좋고 결국에는 임원도 되고 CEO도 되고 성공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독서의 효용성을 미래 인재상과 더불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독서, 책류가의 장점에 집중을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알겠어. 책류가 좋은 거 알겠고 독서 좋은 거 알겠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전 스킬 좀 알려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아이, 질문하는 아이, 나아가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책류가 방법론, 스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좀 다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오늘도 오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